있습니다. 100점은 30점이라서 별 4개를 적었고요. 첫 문제가 나오는데 토용지에 단면 4장으로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은 구상하는데 15분, 그리고 실험하는데 15분 걸리고 대기는 0분에서 n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날에 걸린 문제를 18분인가? 굉장히 늦은 문제를 뽑아가지고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만큼 보면은 오래 대기할 수 있고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업 지령은 대기 중에 뭔가를 본다고 해도 막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이 영어를 차라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어 만능틀 같은 거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못해서 긴 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보냈었습니다. 시험 방식은 구상 15분 동안 구상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조건을 보고 학습 목표를 보고 활동을 보고 개요를 13분 정도 빠르게 적어요. 제가 보고 실현할 것들을 13분 동안 적어요. 그리고 2분을 남겨두고는 약간 머릿속으로 돌립니다. 시뮬레이션. 실제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15분을 흘러보내시고 실현을 하시는데 15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문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스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 수업 실현 문제이고요. 과목은 국어입니다.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서울, 경기 같은 지역은 모덕이나 통합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부산은 공동지역이라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것도 제가 또 기출을 보면서 파악한 건데요. 그 해에 수업 실현에 문과 과목이 나오면요. 수업 실현에 그 해 과정 안에 문과 과목이 먼저 나오면요. 수업 실현에는 문과 과목이 나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과정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사회였었는데 실제로 수업 실현에는 문과 과목인 수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과정 안에서 과목을 보시면은 다음 수업 실현에 나올 과목이 어떤 건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러면 학년도 나오고요. 그리고 학습 주제라고 목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 부분은 도입부터 활동 2를 실현하거나 아니면은 전개만 활동 1, 2, 3만 실현하거나 그리고 활동 2부터 활동 2, 3, 전개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보통적이고요.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실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숨겨진 조건 같은 것도 있어요. 학생 수가 24명인 것도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자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반도 1인 1패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기자재 조건이 꼭 나올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시험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포 용지가 4장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종이는 표시예요. 그냥 표지. 2024학년도 수업 실현 이런 표시고요. 그 뒷면은 백지. 그리고 호치피스, 스테이플러로 찍혀져 있고요. 첫 번째 장이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 이렇게 차시 같은 과정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4장이 테이프로 묶여 있고요. 제가 구상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표지를 뜯어가지고 스테이플을 분해해서 표지를 뜯어서 표지 직전 깨끗한 비포면에 구상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 있는 종이에 그냥 적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료 있는 종이에 적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3가지 방법이 있고요. 제가 구상지 작성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1번 작성 방법이에요. 표지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뒤집어서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 적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과정을 보고 여기서는 도입부터 활동 1, 활동 2를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입, 활동 1, 여기는 활동 2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조건 넣는 거는 몇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사고를 확장하는 발표를 써야 되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무상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반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을 지도하시오. 이런 것들은 수능 지도 때 이런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활동 2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딱 넣었습니다. 네.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동기유발, 사례 사용해서 동기유발 한다. 조건 있는 거. 학습 문제 앞에 있던 거 봤고요. 학습 활동 안내는 여기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1번을 활용하라고 해서 자료 1번을 적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상 활문을 차례대로 간단하게만 적으시고 여기 확산적 활문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빨간색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순회 지도할 때 이 느낌을 어려워하기 학생을 지도한다고 써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실제로 조건을 채워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워하는 학생 한 명만 순회 지도하기 그러니까 좀 잘하는 학생도 같이 적어서 이렇게 구성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작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 적어서 이것을 보면서 실현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1번 방법이에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활동 1번, 뒤집어서 활동 2번, 그 다음에 도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번 방법이고요. 2번 방법은 조건 있는 종이에 적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구성한 것을 갖고 왔고요. 조건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 위에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자료 있는 종이에 여기다가 적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원래 1번 방법을 계속 썼거든요. 1번 방법 쭉 쓰다가 시험 이틀 전에 2번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시험장에서 아예 백지에다가 조건을 다 쓰려고 하면은 뭔가 다 못 쓰고 무상시간이 종료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뭔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딱 이틀 전부터 조건 있는 종이에다가 그냥 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비포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두 번 적지 않고 그냥 반만 한번 적어서 이렇게 조건 있는 종이를 보고 그냥 실현했습니다. 근데 0.4점만 걱정되고 보니까 전혀 부정지를 보고 읽는다는 것은 감점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1, 2, 3번 중에 본인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제가 어떻게 이걸 정해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스터디 방향을 제가 딴 데로 가기 쉬운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터디 추천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노트를 만들고 시작한다 또는 모든 부분이나 노래 만드는 것에 집착한다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만노트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암기하다 싶으면은 만들기를 만드는데 대신에 여러 번 해보고 나서 기능적으로 그때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만들면은 다양한 유형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즉흥파였기 때문에 끝까지 만능틀 없이 그냥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이나 노래는 채점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비추천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새로운 활동 추가하기 또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문제를 풀기 이것 또한 비추천합니다. 여기 공통지역은 흐름을 따라가면 문제가 막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 말고 새로운 것을 막 추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여러 번 일단 실험을 해보고 자기만의 루틴이나 틀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구호나 노래보다는 본질인 조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적혀있는 흐름대로 그냥 조건대로 실현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형 문제. 서울 경기는 막 무덕이랑 실과랑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창의적인 면을 약간 보는 것 같은데 공통 지역의 스타일과 다르니까 차라리 공통 지역의 퀴즈를 여러 번 푸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터디 방법입니다. 스터디는 구상은 같이 하고 실현은 순서대로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수학이라는 과목을 하기로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다 같이 구상을 했어요. 구상하면은 1번이 먼저 실현하면은 나머지 3명은 그 1번이 수업하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하는 사람이 맨날 분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일 한 개의 과목을 수업 진행하는 게 아니고 2개 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과목을 정해요. 첫 번째는 사회를 구상해요. 4명 모두 다 15분 동안 사회를 구상하고 그 다음에 15분 동안 실현하는 시간에는 2명만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거 수학을 4명 다 구상하고요. 아까 실현하지 못했던 나머지 2명이 수학을 나머지 실현하고 피드백은 그 실현 끝나고 바로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보다 앞 사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4명이 둘씩 찢어져서 깍스터디로 하루에 2개씩 돌렸습니다. 피드백은 조건 및 내용과 태도를 함께 이렇게 피드백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조건을 확실히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도달했는지, 강론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4학년인데 너무 어려운 수준의 어휘를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도는 목소리 크기나 빠르기,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거, 수뇌 지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쪽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태도를 가졌습니다. 네, 실제로 피드백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거기다가 풀고요. 피드백할 때는 그걸 패드로 찍어서 스터디오 개수만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O, X, 세모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위에는 잘한 점, 안 잘한 점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을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이제 수업 지연에서 조건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적 발문입니다. 굉장히 기출되는 유형이에요. 확산적 발문을 하시오. 활동 1에서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을 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채워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조건 채운다, 들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스터디원들이 했던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의 사고를 확 여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만약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 무조건 조건 채운 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음 두 번째, 칭찬입니다.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가상의 학생이 답변을 하면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것밖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창의적으로 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조금 과장해주고 싶다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한 생각이네요. 논문은 선생님과 마음이 딱 틀린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칭찬 박수 같은 것도 하시면은 새롭고 좋겠죠? 미러링은 학생이 말한 것들을 교사가 다 이렇게 되풀이 해줄 필요는 없고 중요하게 강론 내용이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뇌지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시오 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뇌지도를 하면서 얘를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좌석 배치표를 만들고 해요. 막 ADHD 학생은 여기 세우고 이 모둠에 부진화를 만들고 모범생은 이쪽에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조건 학생만 확실하게 동기들 중에 약간 이미지에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영진은 똑똑한 친구 정빈이, 부진아는 과에서 좀 그런 친구들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춰서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정했고요. 이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실제 수업 진행할 때도 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막 혁명 모든, 전중 모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1, 2, 3번은 있고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꼭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지원을 하는 와중에 꼭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시면 그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하다가 앉아요. 도무는 왜 도움선을 요청하고 있나요? 그래서 도무는 이 직사각형에 대한 개념을 사다리꼴로 오해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규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스네지도 하시면서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국어입니다. 국어는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집중의 박수를 이것과 학년, 이반, 작자 이거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국어는 아까 자신감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항상 수업 시간을 딱 처음 했을 때 저는 4학년, 2반, 작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중의 박수를 이거는 약간 짝 활동이나 모든 활동을 하고 다시 교사가 얘기해야 되는데 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호를 썼습니다. 모듬을 만들자, 모듬 합체 이런 구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 모든 노래 만드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그냥 간결하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요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이것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막 과정 중심 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구현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시죠. 다음과 같이 채우면 됩니다. 번째, 관찰 평가. 교사가 시너지를 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척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채우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채우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활동 끝나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알게 되었는지를 손가락 쳐서 나타내볼까요? 이렇게 손가락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나, 너, 우리 평가지를 보내서 기록하고 발표를 시키면서 공격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 지령 개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지령은 개인 홍보를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날 했던 수업 지령 같은 경우 또는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한 과목씩 자기가 구상은 했는데 실현을 못하는 과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에 가서 실현하거나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했는데요. 과목별로 지도서를 좀 훑어봤습니다. 저희 때 수학이 몇 년간 안 나와서 수학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모두들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지도서를 좀 가지고 훑어보면서 나올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했고 과학도 실험 부분 차시 같은 것을 봤습니다. 막 꼼꼼하게 본 건 아니고요. 정말 대충대충 날려봤습니다. 싹스터디. 수업 시간도 여러 번 해볼수록 좋은 거니까요. 싹스터디를 또 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수업으로부터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지역의 기출을 또 제가 분석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기출을 분석하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공동지역 기출 중에서 수학 실험이 나올 때만 조건이 한 번호에 한 문장이 있는 거 아니고 한 번호에 문장이 막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에 문장이 3, 4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했어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도 여러 것을 한번 보면서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수업 지령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권뿐만 아니라 또 채점 요소가 되는 게 교사로서의 수업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신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크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과 학습 문제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 친구들 중에서요, 나는 분명히 조건을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막 26점? 27점?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난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조건을 심사위원들이 못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수업을 흐름을 해주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수없이 강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물화 질문 한 것처럼 조건에 나와 있는 그 발문 그대로를 수업 실험하실 때 언급해 주시면서 조건을 강조하셔야 되고요. 막 조건할 때는 좀 목소리를 톤을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좀 하시고 강론 내용도 정확히 미러링 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통지역 유형을 항상 실전처럼 풀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만드시고 그것을 뒷보용지로 인쇄하셔가지고 구성하면서 시전하시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험 대비책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동기들한테 들은 건데요. 동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2차 특강을 할 건데 어떤 걸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렌드를 반영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자기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감독받는 분들이 막 웃고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고 하면은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는 거 아시죠? 전자칠판을 막 이렇게 쓰면서 보여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미러링. 선생님 지금부터 태블릿으로 미러링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보여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미러링 한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실험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